안녕하세요. 어, 일주 2차 시수업, 이제 본격적인 의문론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그 강의 자료 업로드된 그 PPT 자료를 함께 보면서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사실 모든 과목이든 그 강의를 들으려면 도대체 이 강의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 무엇에 대한 학문이냐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국어 의문론이 무엇인지는 중고등학교 때도 좀 배웠을 테니까 기본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일단 개념 정의를 하는 측면에서 어, 아주 기초적인 의문론과 또 관련 음성학, 이런 또 여러 가지 의문론 관련되는 음소나 음성,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배워 나가도록 할까 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의문론이라고 하는 학문은 선생님이 지금 2학년 1학기 뭐 내 수업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국어의 역사라든지 또 뭐 국어 자료 강독과 같은 것은 언어 가운데 문자 언어, written language에 대한 학문이라면 이 국어 의문론은 oral language, spoken language, 구어에 대한 학문이에요. 구어에 대한 학문인데 진짜 살아있는 언어의 그런 구조와 체계와 특성에 대해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그 구어 가운데서 특히 그 의미를 전달하는 껍데기죠. 폼이죠. 형식인 소리에 대한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문론을 정의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언어를 정의해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뜻과 소리의 자의적 결합체예요. 뜻과 소리의 자의적 결합체인데 뭐 뜻, 소리 굉장히 이제 평범한 학술 용어가 아니죠. 뭐 학술 용어가 아닌데 간단히 좀 전문적으로 말한다면 의미 혹은 개념과 음성의 자의적인 결합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자의적인 결합체, 자의성에 대한 것은 좀 이제 다음 PPT, 다음 페이지에서도 나오니까 일단 잠깐 참고, 자의성은 일단은 임의적이다, 우연이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생각을 하면 되고, 일단 우리는 그 뜻과 소리의 자의적 결합체인 언어의 두 구성 요소 가운데 이제 소리에 대한 소리에 대한 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의문론이에요. 네, 의문론이에요. 일단 의문론도 소리도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소리에는 물리적인 속성이 있고 인식적인 그런 속성이 있어요. 물리적인 실제성과 인식적인 실제성이 있는데, 물리적인 실제성은 음성학이 주로 다루고, 인식적인 실제는 의문론이 이제 주로 다루게 됩니다. 뭐 물리적이다, 인식적이다, 이런 얘기도 조금 이따 더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그 PPT를 보면 물리적인 실제인 소리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실제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인식적 실제를 다루는 의문론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물리적 실제인 소리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를 포네틱스, 음성학이라고 합니다. 음성학에도 이제 조음 음성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음향 음성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청취 음성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만 이야기를 하면, 의문론에서 필요로 하는, 의문론의 바탕이 되는 음성학은 조음 음성학이에요. 조음 음성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인간이 보통 그 발음을 하게 되는, 조음이라는 말과 발음은 다른데, 일단 발음을 하게 되는 과정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들숨, 이제 흡기라고 하고 날숨, 이것을 호기라고 해요. 일단 사람들은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 기관이 2차적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발음 기관이기 때문에 호흡의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음성들을 만들어냅니다. 발음을 하게 되죠. 발음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말소리는 폐소리예요. 폐에서 공기를 들이마셔서 공기를 내뱉는 날숨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소리가 인간의 음성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음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음성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을 조음성학이라고 하고, 음향음성학은, 자, 여러분들 음향음성학을 이용한 그 도구를 말해줄게요. 마이크예요. 지금 핸드폰이나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녹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어떤 그런 모습만 찍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다 녹음이 되죠.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음향음성학을 이용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음향음성학은 음파에 대한 연구인데, 뭐 음파니까 기억나죠? 막 이렇게 뭐 삐죽삐죽한 주파수나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본 그런 뭐 여러 가지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접했던 건데, 간단히 말하면 지금 선생님은 말을 하고 있는 스피커 화자잖아요.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청자죠. 스피커와 이제 화자와 화자가 하는 말을 청자가 듣게 되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염병만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전파가 됩니다. 인간의 음성은 공기가 아니면 전달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호흡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호흡기를 2차적으로 진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 발음한 것이 들리게 하기에는 반드시 공기가 필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잘 안 들리겠죠. 그쵸? 공기가 희박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공기를 통해서 이제 들리게 되는데, 그 과정, 화자와 청자 사이 공기 속에 전달되는 그 과정을 연구하는 것을 음향음성학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음향기기들, 그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음향음성학은 인문학이 아니라 물리학의 분야에 들어가요. 다시 뒤에서 또 얘기하게 됩니다. 음성학은 말 그대로 뭐 다른 말로 청각음성학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귀에 들려서 어떻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뭐 어떻게 달팽이관이 어쩌고저쩌고 웨이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뭐죠? 물리적인 과정은 그런데 인간의 대뇌에서 어떻게 인지되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사실 여기서 인문학적으로 의미를 갖는 분야는 조음음성학이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분야도 조음음성학입니다. 물론 음향음성학적인 얘기도 조금 나오게는 돼요. 조금 나오게는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주로 의문론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조음음성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론의 베이스가 되는 음성학적인 그런 개념의 용어를 배워봤어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PPT 자료를 보면 사운드가 있고요. 소리와 말소리의 차이, 스피치 사운드. 그러니까 이 말소리가 결국 음성이에요. 말소리의 한자어가 이제 음성이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발음기관 혹은 조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만을 말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손뼉 소리가 있었죠? 탁자를 치는 소리가 있었죠? 이건 그냥 사운드예요. 뭐 강아지가 짖어요? 고양이가 울어요? 그거는 그냥 소리예요. 소리예요. 그러나 오로지 그 소리들 가운데, 그러니까 사운드가 훨씬 더 큰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더 좁은 의미의 인간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생성되는 소리만을 말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은 언어음으로 인간의 언어에 사용되는 소리에만 국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속담에 보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속담뿐 아니죠. 우리 평상시에 뭐 누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디서 개가 짖네.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사운드와 스피치 사운드의 차이를 잘 구별했는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음성과 음역의 문제를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예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우리 아들 또래인데 우리 아들이 18학번이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어릴 때 기억이 날 텐데 초등학교 때인가 뭐 영어 공용화론이라는 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최초의 여성 총리가 국무총리가 장상신가 그랬는데 그 전에 총리 물망으로 올랐던 숙대 총장을 하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영어 공용화론을 주장하시면서 이 예를 드셔서 총리가 되지 못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미국에 가서 말을 하니까 오렌지 하니까 못 알아듣고 오린지 하니까 알아듣더라. 발음도 굉장히 나빴어요. 뭐 어떤 특정 조남을 밝히진 않았으니까 뭐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얼마나 그 언어의 어떤 음성적인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한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 흔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유음이죠. R 사운드, right, like 뭐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orange 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했을 때 오로지 그 유음 발음, 이제 여러분들이 유음이라는 거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나오긴 했지만 리을이라고 하는 한글 자모가 나타내는 발음을 이제 유음이라고 하는데 그 발음 하나만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그 팬데믹이라고 하죠. 팬데믹이라고 해요. 지금 선생님은 한국식 영어를 한 거죠. 팬데믹. 한국어 애 발음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영어 발음을 쳐보면 이제 아마 아주 큰 입을 많이 벌리는 애 모음이에요. 근데 그 모음은 영어를 이제 모국어처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도 아니고 팬데믹.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지만 이거 영어권 하자들이 말할 때는 이거 우리 귀에는 또 판처럼 들려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모음의 음역이 있어요. 모음의 음역이 있고 영어권 하자들이나 뭐 프랑스어권 하자들이나 일본어권 하자들이 발음하는 어떤 그런 발음을 하는 음역이 모두 달라요. 모두 달라요. 왜 그런 차이가? 다양한 언어의 발음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냐? 아무도 몰라요. 바벨탑 때문에 생겼을까요? 언어의 차이가?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하기 굉장히 힘든 영어 발음이 하나 있어요. five. 웃기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five. 자, 일단 굉장히 천천히 인위적으로 발음을 했는데 우리는 입술을 이용하는 발음이 있어요. 파파파 두 개의 입술이 그냥 이용될 뿐입니다. 폐쇄됐다가 개방됐다가. 그래서 두 입술을 이용한다 해서 둘량자와 입술 순자를 써서 양순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five는 F 발음은 레비오덴탈이라고 해서 아랫입술과 윗니와 아랫입술. five. 자, 그런데 첫 음절의 F는 무성음이고요. 그래서 순치음이라고 합니다. 입술 순자와 이빨 치차로서. 두 번째 V는 또 유성음, 성대 진동. 한국어는 유무성을 구별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RL 사운드, 오렌지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음 발음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에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는 이, 에, 뭐 엄청나게 더 많고. 그래서 다양한 언어에는 어떤 발음하는 방식,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조음 기간이나 조음 이치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한다면 발음하는 방식, 발음하는 위치,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음역대가 다 달라요. 근데 왜 다르냐? 이것도 우연이에요.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거예요. 왜 영어는 이렇게 레비오덴탈, 입술과 이빨을 사용하는데, 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두 입술만 사용하느냐? 물론 치음도 있죠. 치음도 있는데 이빨을 사용하는 음도 있죠. 뭐 있지만 중요한 건 입술과 이빨을 함께 사용하는 소리는 한국어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정말 우연이에요. 우연이에요. 우연이고 임의적인 것이고 자의적으로 우연히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사실 우리 reading comprehension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이제 우리가 foreign language로서 다른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마지막까지 수정하기 어려운 것이 발음입니다. 발음은 거의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제 언어 습득의 시기, 이제 모국어가 완성되는 시기가 만 12세 정도가 되는데 그 이전의 모국어 습득 시기와 겹치지 않으면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습득과 학습이 차이가 나거든요.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해서 언어 습득이라는 것이 있고 language learning이라고 해서 언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학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의문론을 배우는 것처럼 배우는 거예요. 언어건 무엇이건. 습득은 여러분들 어릴 때 한국어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요? 그쵸? 문자는 학습을 하지만 우리가 모국어로서 처음 접하는 스포큰 랭귀지는 습득이에요. 나도 모르게 걷고 그 다음에 뭐 숨 쉬고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습득을 하기 때문에 그 습득의 시기에 모국어의 음역에 이제 고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국어 습득 시기 만 12세거든요. 그걸 지난 다음에 이제 foreign language로 접하게 돼버리면 이제 발음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외국어를 떠나서 여러분들 방언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 경상도 방언 하자들 예를 들면 강호동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올라와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이제 수십 년이 되어도 쉽게 어떤 수정을 못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우연과 자의성의 결과, 그리고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좀 하게 돼요. 자의성 뭐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음과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언어는 소리와 의미의 자의적 결합체, 그 얘기를 먼저 해보면, 자, 선생님 이름이 김경아잖아요. 김경아여야 할 필연이 있나요? 없죠. 선생님 이름이 뭐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면 뭐 김순이어도 되고, 뭐 성씨는 성은 뭐 필연적으로 물려받는 거라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김경아라고 하지 말고 뭐 김순이라고 하자. 그런다고 해서 선생님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냥 우연히. 그런데 나라는 사람도 하나의 의미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김경아를 떠올리면 내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국어 의문론을 가르치는 선생님. 자, 이 개념이 우연히 김경아라고 하는 이름, 즉 사실은 발음이죠. 자의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자의성을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을 책으로 읽은 사람은 없겠지만 디카프리오의 리즈 시절의 로미오와 줄리엣 한번 보면 거기 대사 다 그냥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이제 그 줄리엣이 이제 베란다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미오한테 그냥 한눈에 빠져가지고, 로미오님, 왜 당신의 이름은 로미오 몬테규인가요?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뭐 이렇게 멋있을 텐데, 장미라고 불리지 않아도 장미의 향기나 아름다움은 그대로일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내 이름은 김산순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김삼순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언어의 의미와
뭐 사람 이름도 결국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개념이니까 그 형식인 소리에 자의적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어는 모조리 다 자의적인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두 입술만을 사용하는 것,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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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렇게 사용하는 것. 그런데 영어권 하자는 뭐 five 이런 걸 선택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연이에요. 필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자의성이라고 해요. 이 자의성이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속성이겠죠? 네. 자, 다음을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음성학과 의문론의 차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 음성학, 그러니까 알겠죠. 뭐, 당연히, 의문론을, 의문론이 아니죠. 음성에 대한 학문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다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PPT 자료를 확인해 보면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발음기관의 작용에 의해 말소리가 생성되는가, 어떤 발음기관을 만들어서 발소리가 생성되는가. 간단히 말하면 아까 우리는 두 입술을 이용해서 발음하는데 영어는 윗니와 아랫입술을 이용한다. 자, 우리는 이빨 소리를 낼 때 혀 끝이 이 뒤로 숨는데 영어는 인터덴탈, 이와 이 사이, 그러니까 혀의 위치가 좀 더 앞쪽에서 난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어떤 발음기관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인간의 말소리가 생성되는가. 그 다음 생성된 발음이 만들어내는 음파의 특성은 어떠한가. 이게 음양음성학이겠죠. 그 다음에 그 발음이 인간의 청각기관을 통해 어떻게 인식되는가. 그래서 지금 음성학의 포네틱스의 첫 번째 줄, 발음기관의 작용에 말소리가 생성되는가, 조음성학, 어떤 음파의 특성은 어떠한가, 이것은 음양음성학, 청각기관을 통해 어떻게 인식되는가 하는 것은 청취음성학이 돼요. 조음성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속 배우게 될 테니까 음양음성학 얘기, 이제 생성된 발음이 만들어내는 음파의 특성은 어떤가, 뭐 이게 이제 음양음성학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음향기기들, 오디오,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음양음성학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문 분석 뭘까요? 여러분들 그 지문 알죠? 네, 지문. 요즘 핸드폰도 지문 인식 같은 게 많은데 그 문자가 문이 문자잖아요. 성문은 보이스 프린트예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듯이 보이스 프린트, 성문도 모두 달라요. 모두 달라요. 이게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막 주파수 나오고 뭐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문으로 이제 음성으로 내 음성을 인식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도 뭐 알아듣고 뭐 문을 열거나 뭐 지금은 뭐 홍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문 분석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범죄에서 사용을 합니다. 범인의 음성을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성문 분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청취음상학은 이제 인지 언어학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귀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대뇌에서 어떻게 지각을 하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거 하나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라고 하는 4대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말드스, 그다음 뭐 읽기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대뇌에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 운동을 관장하는 영역,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 이런 것들이 모두 따로따로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에서도 읽기의 영역, 듣기의 영역, 쓰기 영역, 말하기 영역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또 모국어를 사용하는 영역, 외국어를 사용하는 영역, 그런 것도 다 차이가 난답니다. 참 인간의 그 어떤 뇌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정말 놀랍고 신비한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데도 청취 음성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하고 같이 배우는 여러 가지 음성학적인 용어는 이비인후과에서 쓰는 용어예요. 해부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귀죠. 청취 음성에서 필요한 것이고, 비는 코죠. 거기에 뭐 비강이라든지, 우리 비염 걸리면 가잖아요. 입이 인,
이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시 그림하고 다 보면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입을 벌리잖아. 이비인후과에 가면 그런 목젖이 있죠. 그 바로 뒤쪽에 보이는 데를 인두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여기 만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여자라서 만지면 이렇게 딱딱한 데가 보이죠? 이게 후두예요. 남자들은 2차 성징이 오면 이제 튀어나오죠. 아담스 애플이라서. 우리는 안 튀어나왔어요. 네. 우리가 더 진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여성의 X 염색체가 변해서 Y 염색체가 됐다고 하면 이게 또 역성차별인가요? 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오로지 모계로만 유전되는데요. 네. 네. 딴소리였습니다만은 어찌되었던 간에 그것이 바로 음성학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의문론은 과연 무엇인가? 아까 내가 인식적 실제라고 했어요. 뭐 그건 얘기하려면 이제 한 학기를 투자할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PPT 자료로 의문론은 생성된 말소리, 즉 언어음이 해당 언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어떤 펑션을 하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자, 어떤 언어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예를 들면 딸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쵸? 또 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달 이렇게 말했어요. 달. 그럼 여러분 딱 들으면 어때요? 의미가 다르다는 걸 느끼죠? 의미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을 했죠? 구별이라 그러면 좀 쉬운가 봐요. 의미를 분화하는 기능을 했어요. 그쵸? 꼭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정말 학문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의미를 구별하는, 의미를 분화하는 기능을 하는 애가 있어요. 단어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죠. 뭐가 달라요? 직관적으로 알죠. 초성의 발음이 다르죠. 초성의 문자가 달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린 분명히 말했지만 우문론은 구어의 학문이니까 초성 글자들이, 초성의 한글자들이 한글이 나타내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나타내는 발음이 다 달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죠. 그 발음의 차이, 그 소리의 차이가 실제로는 초성에 있는 발음의 차이가 단어의 의미를 분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적 실제라는 거예요. 왜?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개념, 즉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물리적 실제는 의미랑 관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다시 말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이 말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말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를 연구하는 인문학적 분야예요. 그러니까 음성학은 자연과학에 살짝 발을 걸치고 있는 학문이라면 의문론은 지극히 인문학적인 학문이죠. 왜? 언어학의 소리의 두 개의 축인 그러니까 언어의 두 개의 중요한 축인 소리와 의미에서 이 소리는 의미를 구별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미란 결국 인문학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인문학의 분야에 들어가 있고 국어국문학과의 하위 분야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차시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